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잘 안 펴져서 예전처럼 바깥에서 오래 서 있는 일 이제는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어르신 일자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루 3시간만 실내에서 편하게 일하고 월 8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예전처럼 뙤약볕에서 쓰레기 짚거나 겨울에 손 시려운 야외 근무가 아니라 에어컨, 히터 나오는 실내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런 자리들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모르면 1년을 그냥 보내고 아는 사람은 일찍 신청해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챙깁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몰라서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2026년 새 일자리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법과 합격률을 무려 3배 올리는 실전 전략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내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김 여사님은 요즘 들어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한 달 지출이 늘 모자라고 손주가 놀러 올 때 작은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지만 지갑 사정이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도 다시 해볼까 생각했지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이제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고 겨울엔 찬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김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60에서 7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일은 하고 싶지만 체력이 걱정돼서 망설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2026년 노인 일자리 제도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힘든 야외 근무 대신 실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리자는 방향으로요. 즉, 일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2026년에 노인 일자리가 크게 바뀌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개편되는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길에서 10명을 보면 그중 최소 2명이 어르신인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전처럼 야외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방식으로는 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을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자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야외 일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의 무려 73%가 야외 근무 중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어지러워 쓰러지거나 한파에 얼음판 미끄러짐 사고가 반복되고 겨울엔 손끝 발끝이 얼어 관절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 활동 중심의 일자리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사회정부 모두에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실내 일자리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어르신의 경험 있는 손과 말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경험 많은 어르신이 훨씬 잘합니다. 또 병원, 구청, 복지관에서는 길을 잃거나 서류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함, 경험, 여유가 필요한 일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 수행합니다. 그 결과 정부는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8% 증액했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에서 115만 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경험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인정입니다. 근무 조건과 월급이 이렇게 바뀌는 4가지입니다.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의 근무 조건은 크게 좋아집니다. 특히 건강 부담은 줄이고
월급은 늘리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는 형태로 표준화됩니다. 즉, 아침에 가볍게 일하고 점심 먹을 시간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이 됩니다. 체력 부담이 확 줄기 때문에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수준이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활비 보탬이 되는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 지자체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민간 취업형은 87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월 80에서 120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식비, 관리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셋째, 실내 근무 비중이 35%에서 52%로 크게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실내 근무가 됩니다. 도서관, 병원, 복지관, 주민센터, 학교처럼 에어컨 히터가 잘 갖춰진 실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노인 일자리 사고의 70% 이상이 야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폭염 한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내형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넷째, 기초연금은 대부분 삭감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래서 월급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월 120만 원 정도 벌어도 기초연금은 거의 삭감되지 않습니다. 합격률 3배 올리는 실전 신청 전략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좋아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신청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시기를 몰라서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12월 중순 1월 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기한입니다. 둘째, 12월 초 예비 상담 전화가 합격률을 크게 올립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12월 초에 주민센터 복지관에 미리 전화하는 것만으로 합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 실내형 일자리 어떤 게 들어오나요? 이렇게 물으면 담당자가 예비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 리스트에 올라가면 배정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1순위는 반드시 실내, 사회서비스형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월급이 가장 높고 근무 환경이 가장 쾌적하며 장기적으로 경력 인정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정부가 2026년에 가장 크게 확대하는 핵심 일자리라 1순위에 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월급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복수 신청은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순위만 작성한 경우보다 1, 2, 3순위를 모두 적었을 때 합격률이 62%에서 85%로 상승합니다. 예시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사회서비스형, 2순위 지역안전실내케어형, 3순위 공익형. 이렇게 작성하면 상위 유형에서 떨어져도 그 다음 순위에서 바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수 신청은 합격률을 3배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근무시간 근무지는 넓게 적어야 배정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만 가능이라고 쓰기보다는 오전, 오후 모두 가능. 우리 동네 구청만이라고 쓰기보다는 근처 주민센터 3곳까지 작성. 이렇게 적으면 담당자가 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 합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시간, 장소를 넓게 적는 것은 합격률을 가장 크게 올리는 요소입니다. 여섯째,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적어야 오히려 유리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괜찮다고 써야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솔직히 적어야 담당자가 그걸 보고 실내 중심, 안전한 일자리로 우선 배정해줍니다. 숨기면 오히려 야외 일자리로 갈 위험이 생깁니다.
즉,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적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법은 준비한 사람만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년이 더 건강하고 여유롭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